오늘 소개해 드릴 게임은 오퍼레이션이에요. 오퍼레이션은 순간 집중력, 미세운동 협응력, 그리고 충동 조절을 요하는 게임이라 자녀가 산만하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게임 설명을 해 드리자면 오퍼레이션이란 뜻이 바로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 의사가 되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온몸이 아픈 환자가 누워있고 우리는 이 환자의 아픈 부위를 제거해 치료해 주는 것이랍니다. 종아리의 인대가 고장나고 무릎에는 물이 차있고 손은 핸드폰 과다 사용으로 망가져 있어요. 귀에는 이명이 들리고요. 이렇게 아픈 부위를 상징하는 작은 조각을 집게를 이용해 제거해주면 치료가 끝나는 건데요. 수술을 할 때 환자를 고통 없이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아픈 조각을 잘 꺼내야 합니다. 만일 꺼낼 때 주변을 건드리게 되면 그 수술은 실패하는 거예요. 주변을 건드리게 되면 소리가 나고 환자의 코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요. 이 게임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세부적인 게임 방법은 아이의 발달 수준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매우 오래되었는데요. 20년 전에 제가 구입했던 때 게임과 또 요즘 시판되는 게임은 약간 게임 구성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더군요. 요즘 게 훨씬 쉬워졌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런지 재미가 조금은 덜해진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예전 게임 방식도 첨가해 여러가지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방법들에 대해 차차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보드게임은 대부분의 보드게임이 그러하듯 만 6세 이상 아동에게 권합니다.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게임이라 권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보드게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발달상으로는 썩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게임의 생명은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인데 유아기의 아이들은 이 부분을 지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보드게임은 승패가 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어린 유아들의 경우에는 쉽게 불안해지고 또 지게 되면 아주 큰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아기에 게임을 시도한다면 레크레이션류의 게임처럼 승패가 약간 모호하거나 혹은 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그런 게임을 통해서 기본적인 규칙 지키기나 어떤 게임 방법을 익힌 다음에 점차 보드게임 쪽으로 바꿔 나가는 거를 저는 더 권해드리죠. 자, 다시 오퍼레이션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게임은 집중력뿐 아니라 미세운동 협응력을 요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 미세운동 협응력이 참 별로입니다.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엔 직접 우리가 이 손가락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자동화가 그만큼 덜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손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요. 예를 들어서 인형놀이 한번 하려면 먼저 두꺼운 도화지에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인형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위로 힘을 줘가면서 오려야 했죠. 잘못 오리면 이제 목이 땡강 날아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주 조심해서 이러면서 미세운동 협응력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인형 딱 만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형의 입히롯 그리고 또 이걸 또 색칠하고 또 오려야 했어요. 근데 요즘 종이 인형 어떻게 나옵니까? 이미 뜯기 좋게 재단이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틱 하면 디디디딕 하고 다 뜯어지는 거죠. 지금은 손 전체를 사용하거나 손가락 한두 개만 움직여도 조절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신의 손가락 여러 개를 이리저리 움직여 작업을 해결하는 미세운동 협응력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초등학생들 만나보면 학교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싫고 힘든 게 뭐냐? 라고 하면 쓰기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오퍼레이션 게임 미세운동 협응력 정말 많이 요하거든요. 근력도 있어야 해요. 이래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잘하기도 그래서 어려운 거죠.
때문에 먼저 시작할 때 충분히 연습을 시키거나 또 아이에게 처음부터 잘 할 수 없는 게 있기도 하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여기 게임 상자를 한번 봐봐. 여기에 영어로 스킬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기술이라는 뜻이란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야. 하지만 기술은 처음부터 가질 수는 없어. 기술자가 되려면 정말 많이 연습해야 하는 거거든. 그래도 하면 할수록 기술은 늘어날 거고, 그래서 나중엔 정말 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연습 게임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놓고 시작하기도 해요. 본 게임이 아니라는 것에 아이들은 안심하게 되고 잘 안 되더라도 덜 좌절하게 되니까요. 연습 게임을 통해서 감각을 익힌 다음에 본 게임에 들어가면 됩니다. 연습 게임을 할 때 부모님은 아이에게 게임을 잘해 나가는데 성공하는데 유용한 팁을 은근슬쩍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대놓고 지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하면서 혼잣말 하듯 게임 요령을 말해주는 거죠. 즉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꺼낼 때 소리 나거나 불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맞아.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해. 그러니까 모서리에 닿아도, 아이고, 근데 집게는 쇠라서 전기가 통하지. 고무랑 플라스틱은 안 통하니까 걔는 이렇게 닿아도 되는데 집게 꺼낼 때 진짜 닿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겠어. 분명 집게가 잡기 편한 곳이 있을 거야. 먼저 잘 살펴봐야겠다. 어디가, 통 부분은 좀 잡기가 어려워. 손잡이가 딱 좋아. 강아지? 얘는 어느 부분을 잡아야 안 미끄러지고 잘 잡힐까? 머리도 괜찮은 것 같고, 꼬리, 강아지는 꼬리 잡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 조각 하려면 방향을 먼저 돌려야 돼. 괜히 잘못 돌리면은 집게 괜히 닿을 수 있어. 이거 쉽지 않은데 얘는 세워서 꺼내야겠다. 절대 동그라미 눕혀진 상태에서는 절대 꺼낼 수가 없네. 세워서 딱 꺼내면 성공. 이를 통해 시각적 주의력, 순간 집중력, 미세운동 협응력,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해내는 충동 조절의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기초적인 버전은 제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조각을 꺼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제한 시간은 휴대폰의 스톱워치를 사용해도 되고 모래시계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1분으로 정했으면 한 사람이 먼저 1분 동안 집게만을 이용해 조각을 꺼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소리나 불이 들어오지 않게 전원을 꺼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켜두면 계속 소리가 나서 가뜩이나 잘 안 되는 초조해진 아이에게 매우 어떤 성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1분 동안 꺼낸 조각의 개수를 적어놓고 다시 조각들은 제자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다시 1분 동안 조각을 꺼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록 경기가 되는 것이고요. 제일 많은 조각을 꺼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 난이도 버전은 전원을 켜놓고 소리가 나거나 불이 들어오면 다음 사람에게 순서를 넘기는 것입니다. 대신 성공하면 계속할 수 있어요. 모든 조각들이 다 꺼내졌으면 각자 꺼낸 것을 세워서 많이 꺼낸 사람이 이긴 것이 되는 거죠. 가장 난이도가 높은 버전은 돈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버전으로 게임을 하려면 간단한 돈 계산이 가능해야 되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겠죠. 이 버전으로 게임을 하려면 먼저 각 조각과 그 조각을 성공적으로 빼냈을 경우 의사가 받게 될 돈의 액수를 적어놓은 그런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각의 개수는 모두 13개니까 카드 또한 13개가 되어야겠죠. 액수는 의미대로 정해서 부여할 수 있는데 아주 어려운 조각 그리고 쉬운 조각에 액수를 높게 측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조각 성공시켰을 때 보람 느낄 수 있고요. 어려운 조각에 번번이 실패해 돈을 잘 벌지 못했지만 쉬운 조각 성공시켜 돈 많이 벌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게임 지속할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는 운도 작용을 하니까요. 게임 진행은 카드를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은 다음 순서를 정해 카드 더미의 맨 위에서부터 뒤집어 카드에 적힌 조각들을 찾아 빼내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성공 보수를 받게 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은행을 맡을 것인가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만일 실패하게 되면 그 카드는 다시 카드 더미의 맨 아래에 놓고 순서는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조각들을 다 빼낸 후 번 돈을 계산해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전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조각들이 막판에 다 몰려있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때 부모님은 아무래도 이렇게 요령이 조금 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게 되면 아이가 좌절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빼내는 걸 특히 어려운 조각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이를 보다 용이하게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거의 성공하기 전에 뭐 놓친다거나 소리를 나게 하는 식으로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 우리 계속 너랑 나랑 계속 실패했잖아. 얘 끝까지 남아있네.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근데 안 잡혀져 진짜.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지? 플라스틱은 모서리에 닿아도 쇠에 닿아도 소리 안 나니까 얘를 끝쪽으로 밀어. 그런 다음에 세워가지고 그때 싹 빼내는 거야. 그 방법이 좋겠다. 세워졌어. 이제 거의 성공하겠는데. 와, 드디어 얘를 꺼내는 거. 나 너무 어떡해. 끝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 아깝다. 거의 다 했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해 방심한 게 문제였어. 완전히 빼낼 때까지 집게를 잘 잡고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빨리 기분 좋다고 힘을 풀어버렸네. 옆에서 부모님이 성공할까봐, 부모님 성공하면 이기는 거니까 성공할까봐 조마조마했던 아이는 부모님의 실패에 기뻐하며 부모님이 한 말에 힌트를 얻고 부모님이 말한 대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거를 성공을 해냈을 때 아이는 잘난 척도 하죠. 에이, 엄마 나처럼 해야지. 나는 끝까지 잘 잡았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때 설마 아이에게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라고 말하시는 부모님은 없으시겠죠? 아이에게 와 정말 잘했구나. 이 게임은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건데 너는 진짜 끝까지 집중을 잘했구나 라고 쿵짝 맞춰주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의 문제 혹은 부적응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문제야 패배자라고 느낀 아이는 변화하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가 부적절한 방법 대신 보다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때 아이도 자신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면 변할 수 있다는 느낌과 경험을 갖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